안녕하세요. 6월 드디어 6월이 왔습니다. 6월이 왔어요. 6월이 호국의 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6월이 바로 오자마자 토요일 일요일 통치구조하는 날이라서요. 통치구조를 시험 범위에 두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토요일 일요일 같이 하시는 거 아시죠? 자, 통치구조 6월 1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한번 바로 가시죠. 자, 일단은 24년도 소방간부 문제, 통치구조 문제 두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시험 문제인데요. 헌법소원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거. 일단 헌법소원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헌재법. 이거 법률이죠. 68조 1항, 2항 두 개 있고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있고, 그 다음에 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있어요. 헌법소원. 자, 이렇게 갖고 헌법소원은 두 가지를 두고 있어요. 권리구제형, 기본권 침해, 공권력 행사형,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여기서 이제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를 하는데요. 주로 이제 68조 1항의 소송 요건, 이걸 시험 문제 많이 내죠. 소송의 요건. 자, 소송 요건, 이걸 다른 말로 적법 요건이라고도 합니다. 자, 소송 요건을 두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몇 번 안 되고 권리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적인 심리를 하고 무의미한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 소송 요건을 좀 엄격히 두는 견해가 있어요. 좀 완화해서 많은 소송이 들어오게 하고 본안에서 판단하자라는 견해가 있지만 그거야 자원이 많고 솔직히 말해서 기회가 많을 때 그냥 68조랑 헌법재판소가 하는 소송용 헌법소원은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왜 뭐 몇 번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천공기, 보건, 변기라고 하는데 자, 이걸 매번 할 때마다 이걸 다 뭐 이렇게 하고 요거는 낱낱이 따지는 게 아니라 조금 그때그때마다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청구인 적격은 기본권 주체가 주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공권력 행사불행사예요. 자, 요거 이제 주로 많이 나오죠. 기본권이야 뭐 이제까지 다 나온 거고 여기서 이제 자기 관련된 직접 침해하는 현재 기본권 이렇게 보고요. 자, 요거 보충성이요. 다른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자 거친 후가 아니면 안 된다. 뭐 이건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보충성은 다른 권리구제 절차 이렇게 나오는데 설정해서 다른 권리구제 절차를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은 들어가지 않아요. 다음에 다른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면 30일이라는 기간 제한이 걸린다는 거. 그다음에 권리보호이익. 자,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뭐 솔직히 말해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소송을 할 필요성이 없다. 본안 판단 받을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소송을 안 받아줘요. 그다음에 변호사 강제. 그다음에 기간 제한 90일 1년이지만 자, 다른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면 30일이라는 기간 제한을 좀 따로 받는다는 거는 좀 보셔야죠. 자, 그래서 68조 1항인데요. 그 중에 이제 요거 자, 24년도 소방 간부 1차 그러니까 1월 달에 했던 시험 문제에서 주로 문제가 됐던 거는 자, 볼게요. 주로 문제가 됐던 거는 요거였어요. 한마디로 검사의 또는 경찰도 마찬가지로 검사의 자의적 불기소 사건이에요. 불기소 사건. 자, 검사의 자의적 불기소 사건이었는데요. 뭐 요거 자의적 불기소 사건이었는데 요게 문제되는 게 자, 피해자하고 피의자하고 피가 아니죠. 일단은 자, 고발인이었어요. 고발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피해자의 경우는 요게 고소를 한 경우가 있고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고소가 되면 수사권이 바로 발동하니까 그래서 수사 절차를 거쳤는데 검사가 자부를 해버린 거죠. 자의적 불기소. 자, 이럴 때 그러면 요 자의적 불기소에 검사를 하는 그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 한마디로 고등법원이죠. 고법이죠. 여기다가 재정신청이라고 그래서 자, 강제 기소를 해달라는 명령 신청이죠. 요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을 절차를 진행하고 만약에 여기서 또 기각이 나오면 요거 과거에 자 재항고가 안 됐어서 근데 지금은 위헌 결정 받고 다시 대법원에 다시 한번 재항고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여기에서 재정신청을 하면, 요건 이제 재정신청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안 해도요. 이게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가, 여기 이제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이제는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하겠죠. 이렇게 된 사건까지. 자, 근데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요, 이 수사권을 발동 못하기 때문에 이 재정신청 절차를 거치지 못해요. 재정신청 절차를 거치지 못하죠. 한마디로 법원의 절차를 못 거쳐요. 그러면 여기서 법원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헌소가 안 되지만 여기는 바로 헌법소원을 하시면 돼. 이럴 때 헌법소원 할 때 기본권 침해 문제가 되겠죠. 무슨 기본권인데? 그게 바로 27조 5항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죠. 5항. 자,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재진권,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를 이유로, 그다음에 평등권 11조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이래서 헌법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론 피의자도 자 불기소 사건이 죄 없음, 혐의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공소권 없음 있으면 그중에 기소유예와 기소중지가 나오면 뭐로 바꿀 필요가 있다? 죄가 없음, 혐의 없음 요걸로 바꿀 필요가 있다 해서 행복추구권 행추 10조죠. 그 다음에 차별취급에 관한 11조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헌소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으면 필요가 없죠. 어차피 범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되니까요. 자 고발인은 자 한마디로 범죄와 자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어서 여기 아까 자직현 얘기했죠. 여기 자직현 중에 자기 관련성 요게 없기 때문에 고발인은 헌법소원을 못해요. 헌소를 못하지만 단 예외가 있죠. 단 예외. 자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그 부모 사망 시 고발한 부모 이분은 인정이요. 예외적으로 인정이라는 거 헌법소원 인정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고 가면 된다. 어차피 이렇게 타고 가면 된다. 헌법소원이 간다. 여기로 가시면 헌법소원이 안 돼요. 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자, 요게 좀 논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 문제 살펴볼게요.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행정규칙이라도 재량권 행사의 준칙. 요게 이제 헌법인데도 행정법이 조금 가미가 돼요. 행정규칙 중에 재량 영역에서 요즘에는 재량준칙, 재량 행사에 관한 준칙을 마련하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여기에 항상 모든 게 이제 다 되는 게 아니라 적법한 선례가 있어야 돼요. 적법한 선례. 또 오래된 관행 이렇게도 얘기하죠. 여기 있으면 이제 행정법에서 쓰는 평등원칙, 신뢰원칙에 근거한 자기구속원칙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원래 재량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이게 외부적 효력이 없어요. 법규성이 없어요. 그래서 법, 규범, 통제 대상이 아닌데 요 적법한 선례를 만나 가지고 뭐 한다? 이래서 자기구속원칙, 신뢰원칙, 평등원칙을 근거로 마치 뭐처럼 보인다? 법규처럼 보인다 해서 준법규 취급을 해서 통제 대상이 됩니다. 통제가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구속원칙은요. 결국 재량준칙에 라는 행정규칙을 통제 가능한 법규로서의 전환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재량 영역에서는 맞지만 항상 행정규칙이란 말, 재량준칙이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행정규칙이라도 재량권 행사의 준칙, 그에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을 이루게 되면 이걸 타고 가셔야 돼요. 항상. 그럼 행정기관은 평등원칙이나 신뢰원칙에 따라 상대방 대항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 할 자기구속을 하게 되는 바 이 경우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마치 뭐처럼 된다? 준법규가 되고 공권력 행사가 됩니다. 뭐를 보고 하는 거예요? 재량준칙이라 아니면 적법한 선례. 적법한 선례가 포인트입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오, 정답이 아니죠. 맞는 지문. 옳지 않은 걸 골라는데. 자, 두 번째. 피해자가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서 스스로 한 거죠. 스스로. 자, 수사가 개시된 피의 사건에 검사가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나왔어요.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자, 예외적으로 불기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 뭐 때문에? 재판 절차 진술권,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꼭 기억하셔야죠. 자, 볼게요. 자, 3번.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기소 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 절차 진술권의 주체인 형사 피해자. 맞죠? 형사 피해자. 자, 형사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자기 관련성. 아까 부모. 원칙은 안 된다고 했어요. 원칙은 안 되고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허용될 수 없다. 네 번째. 진정은 그 자체. 진정은 요청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공권력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하고 내사종결 이거 분명히 다르죠. 얘는 공권력 행사로 보지 않아요. 하지만 얘는 공권력 행사로 봅니다. 여기까지 좋아. 그럼 공권력 행사만 있으면 되나요? 아예 권리보호액이 있어야죠. 기본권 침해, 권리보호액, 보충성, 변호사 강제, 그 다음에 기간 이런 거 다 갖춰야죠. 그중에 이제 권리보호액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문제가 내사종결 처분에서 나온 거예요. 내사종결 처분 요 사건이에요. 사건. 근데 문제는 내사종결 처분인데 요때를 시점으로 해서 이미 뭐가 났다? 공소시효가 종료됐다. 라고 해서 자 경찰청에서 경찰청장이 이거를 자 내사종결 처분을 했다는 거야. 경찰청의 처분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사종결 처분을 한 요 처분을 갖고 헌법소원을 한 거예요. 헌소를. 내사종결 처분이라는 처분을 갖고 헌법소원을 하는데 이게 이럴 때 그런 거야. 권력 행사는 맞다. 그러면 권리보호액이 있냐? 그랬더니 헌법소가 5대4였어요. 5대4. 그럼 6인의 찬성을 넘었어요? 못 넘었어요? 못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뭐가 나왔냐면 기각이 나왔어요. 기각. 5대4. 5인은 기각이다. 6인은 5인 그러니까 4인은 죄송해요. 4인은 기각이다. 5인은 각하라고 그랬어요. 각하.
인용도 아니고요. 그러면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되는데 인용은 안 됐고요. 또 인용은 안 됐으니까 또 각하도 4인, 아니 5인이 아니에요. 3인은 각하. 그래서 다 과반수도 안 됐어요. 나머지는 또 다른 말씀 보충 의견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을 하려면 위헌 결정, 기본권 침해 인용 결정은 6인 이상 찬성인데 6인이 안 돼서 인용은 안 됐고요. 안 됐고 또 각하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로? 기각으로 갔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결론이 기각인데 5인의 의견에 따르면 각하 의견에 따르면 뭐 이런 거예요. 권리 보이기. 자, 기각 의견은 일단은 소송 요건 이걸 다른 말로 적법 요건이라고 합니다. 적법 요건은 구비했다. 완성했다. 그래서 권리보이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놓고 본안 가니까 공소시효가 끝났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본안에서는 공소시효를 검토해야 돼요? 아니면 대상 범죄 실체를 검토하는 거예요? 공권력 행사의 범위의 대상 범죄 또는 실체를 검토해야죠. 공소시효 완성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법정 의견은 기각인데 기각의 의견은 권리보이익은 있다. 다만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문제는 대상 적격의 문제, 그러니까 그 본안 문제였다. 본안 심리 문제였다. 그래서 본안 심리 가보니까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기각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 자, 소수견해, 그러니까 반대견해죠. 그러니까 법정 의견은 아니고요. 그냥 반대견해로 하세요. 반대견해는 아니 공소시효가 넘었으면 이걸 뭘 또 검토를 하냐. 이건 요건 단계에서 끝내야지. 뭘 또 요건 단계가 아니라 왜 그 소송 요건인 적법 요건인 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요건은 소송 제기 전, 그러니까 소송 본안 심리 전뿐만 아니라 본안 심리 중에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본안 심리 전에 이미 갖춰지지 못했으면 부적법 각하에서 심리 절차를 들어가지 않아서 오히려 자 절차를 빨리 끝내고 종료한 사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법정 견해는 기각이었어요. 기각. 이게 논의가 많이 됐어요. 내사 종결 처분 공소시효 종료 사건 이렇게. 그래서 본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의 공식적인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기각이에요. 권리보호이익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본안 가서 탈락한 거예요. 내사 종결 처분 헌법소원 사건에서 결정 선고 시점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요 말 딱 나오면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본안 가서 기각 나왔다. 내사 종결 처분 공권력 행사 맞아요. 이전이든 이후든 그 사건의 종국적 권리구제 목적이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이 확정된 것이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가 아니라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다만 본안 심리 가서 기각 나왔다. 이거 암기 반드시 암기 잘하세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내사 종결 처분에 관한 공소시효 완료 사건. 자, 이거를 본안에서 판단할지 아니면 소송 요건에서 그냥 본안 들어가기 전에 심리하기 전에 판단하는 게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논리 정연하게 따지면 뭐 누가 맞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똑똑하신 분들이 판단을 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냥 시험 대비를 위해서만 푸세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업무를 보신다 해도 헌법재판소 그냥 결정의 공식적인 견해대로 업무를 보는 게 맞아요. 반대하시려면 교수님이 되세요. 아시겠죠? 교수님이 되지 않는 한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이건 뭐 언제 헌법재판소가 반대 견해가 주된 견해로 6인 이상 찬성 얻으면 모를까? 일단 내사 종결 공소시효 완성은 자, 헌법재판소 견해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내사 종결 사건이니까 대상이 뭐다? 공소시효 완성이 대상이 돼서 본안 심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이니까 대상이 뭐였어요? 아니 경찰서장이 한 자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내사 종결 처분이니까 내사 종결 처분에 관한 공소시효는 본안 가서 심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 대상이 그러니까 그래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고 본안으로 들어가서 심리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오늘 문제. 그래서 정답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가 아니라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5번이 정답이었어.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이 판례. 정리 잘하세요. 진정은 공권력 행사 아니다. 내사 종결 처분은 공권력 행사다. 다만 공소시효 사건에서는 이 공소시효를 이유로 내사 종결했기 때문에 그걸 본안에서 심리를 했다. 그래서 기각 나왔다.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오늘 통치구조 진짜 어려운 문제 한 문제 건졌어요. 대부분 다 암기로 넘기지만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 견해는 그랬습니다. 지금 소송이 들어왔는데 자, 대상이 된 게 경찰서장이 한 공소시효 완료를 위한 완성을 이유로 한 내사 종결이었기 때문에 그건 본안 가서 하자.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본안의 기각이었다. 자, 오늘 통치구조. 그럼 내일도 오실 거죠?